전 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도지가 우리 시대까지 전해지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도지를 세상에 공개한 영예박씨 후손 박금 선생께서 직접 쓰신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 요정 징심록 연의 후기입니다. 징심록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도지가 속해 있는 박재상 선생께서 지으신 마음을 맑게 하는 기록이다 라는 뜻이죠. 연의는 그것이 펼쳐진 뜻, 세상에 알리게 된 그 후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요정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요정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부도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에도 보시면은 나오시겠지만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원문을 찾으면 그것을 바로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박금 선생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 부도지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박금 선생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이 박금 선생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부도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단고기 같은 것도 굉장히 위서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환단고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은 보지도 않으면서 위서라고 단정을 짓고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지도 보지도 않고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진 과정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서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95년에 태어나셔서 1969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박재상 선생, 영예박씨 시조 박재상공의 55세 손이 됩니다. 원래 본명은 박재익이라고 하셨습니다. 호는 금당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비당금자죠. 금으로 개명을 하셨습니다. 고향은 함경도 문천입니다. 문천은 원산 그 위쪽이더라고요. 정규교육은 받지 않으시다가 20대에는 청년운동을 많이 하셨고 1924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동아일보 원산 지국에 입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1928년 이때가 34세이신데 동아일보 원산 지국장을 하십니다. 본사로 옮겨서 사회부 기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만보산 사건은 중국의 장춘이라는 곳에서 조선 농민과 중국의 농민이 물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선 농민과 중국 농민 간의 이 갈등을 일제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구실로 삼아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거죠. 이것을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눈치를 채고 세상에 이것을 알리면서 일제의 이러한 의도를 무력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일에 박금 선생, 박재익 기자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 주석이 고마움을 표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언론으로서 하나의 이 국가 분쟁을 해결하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다가 1934년에 이제 동아일보를 퇴사를 하게 됩니다.
동아일보를 퇴사를 하시고 1941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나자 고향인 함경도 문천의 금호라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금호 종합 이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됩니다. 이 이학원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철학, 이치의 학문 가르치는 학원이다 뜻이에요. 후학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선사학회 연구원, 이 선자는 먼저 선자, 앞선 그 역사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다. 가문에 내려오는 그러한 우리 한민족의 한국 철학, 역사, 이것을 후학들에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게 되죠.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좌우가 대립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민족의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통합운동이죠. 국민통합운동을 이분이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울산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징심록을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 부도지, 둘째는 징심록 추기. 징심록 추기는 매월당 김시수 선생이 하신 거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앞에 요정 바로잡아라 라는 징심록 연의 후기, 이걸 지으시고, 또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자존 원리의 실제라고 하는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앞에 세 개는 지금 남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심록 연의 후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매월당 김시수 선생의 징심록 추기를 이어서 차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존 원리의 실제는 말 그대로 이 한국 철학, 제가 동양 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영해박씨 대종회에 부탁은 드려놨어요. 이것을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복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그렇게 부탁은 드려놨는데 좋은 인연이 있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예, 한국전쟁이 50년부터 53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3년도에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처에 이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난민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출판은 하지 못하고 하나의 그 프린트를 해서 많이 돌리지는 못하셨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해졌고,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은 1980년대 초에 김은수라고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주애를 하셨는데, 환단고기, 그 다음에 부도지를 주애를 하시게 됩니다. 이 김은수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출판이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도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금 선생님이 쓰신 징심록 연의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